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순차분기 반복의 제약을 항상 준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체니까. 여러분이 항상 매주 금요일 4시부터 7시까지 딱 정신줄 붙잡고 300시간 7층에 올라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그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만약에 뭐 아프다 아니면 뭐 오늘은 놀고 싶다 그러면 쿨하게 놀고,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 뭐 168시간 중에 그래도 몇 시간 정도는 갑자기 파이썬 해보고 싶은데 그런 순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게 우리 수업 시간 3시간이랑 딱 겹치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기 좀 뻘쭘하다 하면 900명 톡방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다 물어보거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언제 이런 얘기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바로 구경해 보실 수 있게 공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6학번 친구들, 이제 대학생은 여러분 스케줄은 여러분이 챙기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일기장을 한번 채워보기 위해, 첫 번째 1년어치 일기장이잖아요. 그걸 한번 가져가 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수업에 모든 수업 시간에 매주 성실하게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힘든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미 스탠퍼드에 가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쿨하게 그건 되게 판타지 얘기, 엘프들이나 할 수 있는 거다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업 잘 안 왔어요. 놀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납득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갑자기 마음이 동했다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수업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게 제가 막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믿고 중간고사 직전까지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물론 그게 여러분한테 최선이라면 그걸 고르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존재할 거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거를 시도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무튼 가능한 선택지가 되게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원본 수업 다 잘 듣는 거에 비해서 대충 뭐 80% 90% 정도 효율을 그래도 낼 수는 있을 법한 느낌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번 3학점짜리 요 수업에서 공부를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전반부는 최대한 땡겨놓고 후반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갈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더 공부하고 싶다, 다른 거 한번 궁금하다, 뭐 예를 들면 기컴포에서 이상한 거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물어보고 저랑 같이 토의를 해보고 900명 톡방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비슷한 얘기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워서 들은 얘기들을 전부 다 반영하는 나만의 게임 조촐한 거 하나 만들어보고 우리의 종강을 맞이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의 한 달, 1년, 한 학기, 그 다음에 4년을 쌓으면 그렇게 해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분명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면 돼요. 내가 잘된 선택을 할 거냐 그릇된 선택을 할 거냐를 그때 가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 갈 거면 뭐 MIT 가시든가 서울대 가시든가 카이스트 가시든가 하시고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 거 잊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4-2입니다.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해가지고 이번엔 데이터 영역을 살짝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남은 거잖아요. 50분까지 한다고 치면.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자, 과제가 있는데 요거는 쿨하게 우리는 우리 오전반에서 1시간 동안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스타 따면 될 것 같아요. 기한 3주로 잡아놨으니까 다음 주에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 준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틀린 표현이라 그랬죠. 데이터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데이터들 하면은 틀린 거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살짝 밀어놨었던 파이썬 동네 몇 가지 기본 형식들 살짝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예를 들면 아까 그 템포 어쩌고 생각해 봅시다. 내 프로그램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항상 학교적 노래를 2배속으로 출력하게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F5 누르면 사용자한테 이번에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건지 물어보고 저 사람이 고르는 배수만큼 배속으로 노래 가사를 출력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제3의 선택지를 제공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 랜덤, 주사위 굴리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살짝 오늘 제목에 걸맞은 요 다양성, 어떤 값들의 카테고리 같은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를 언급을 해두고 정리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새로 나오는 단어, 실습인데 새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liter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는 이전에 아까 봤었던 int 형식, str 형식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바로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난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라고 느낀다면 그거를 살짝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거는 원하는 친구들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켜시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 인터랙티브에다가 그 꺽쇠 3개 나오는 데다가 하나씩 적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 빠른 진행을 위해서 뭐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맨 처음에 일단 3 더하기 5 제가 맨날 좋아하는 그거잖아요. 계산하면 언제든지 8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위에 거랑 똑같은데 한 글자씩 다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을 위해 아이들에는 단축키가 마련돼 있어요. 뭐냐? 지금 봐봐요. 인터랙티브니까 내가 이전에 적은 문장, 그 전에 적은 문장 걔네들이 지금 위에 이력으로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Alt P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직전에 적었던 문장, 그 글자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Alt P 또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번을 적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제 과거가 파묘가 되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한 바퀴 돌면 다시 3 더하기 5 구경할 수 있고 등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 거 같은 느낌으로 Alt P를 연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봐봐요. 저는 지금 3 더하기 5를 보고 싶었는데 Alt P를 2번을 눌러서 그러니까 한 번을 더 눌러서 너무 많이 뒤로 갔다. 그래서 뒤로 가고 싶다 할 때는 Alt N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쉘에 보시면 Previous History, Next History 여기 적혀있는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랙티브 전용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 기컴포에서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데서는 요거 단축키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거기선 쿨하게 복붙하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 도스 창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까만색 창. 그런 데서는 이제 Alt P, Alt N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위아래 화살표 눌러가면서 여러분이 이전에 적었던 명령어 같은 거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튼 동네마다 좀 다른데 우리는 Alt P를 써서 이런 느낌으로 불러온 다음에 한 글자만 바꾸고 엔터 치고 와 같이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5 15입니다. 3 나누기 5 요거 엔터 치면 얘는 초딩 고학년 나눗셈 하는 거잖아요. 0.6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초딩 저학년 나눗셈 하고 싶다. C 동네처럼 몫을 구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슬래시를 2번 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러면 얘는 몫은 0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나머지를 내가 알고 싶다 할 때는 Shift 5에서 퍼센트 기호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몫이 0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머지는 3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살짝 입력해 보시고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방금 전 적었던 거 Alt P에서 불러오게 한 다음에 점 0을 붙이고 엔터키를 치는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한번 줘보세요. 3이랑 5.0이랑 더하면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 다음에 점 0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5나 5.00000000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0.9999999랑 1이랑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항을 5를 적었을 때랑 5.0을 적었을 때 엔터키 쳤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달라요. 계산 결과값이 지금 다릅니다. 아까는 8 나왔었는데 지금은 8.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좌항을 한번 0을 붙여볼게요. 이러면 얘도 8.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랑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5.0 할 때는 얘는 15.0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3 나누기 5.0 얘는 원래 3 나누기 5 할 때도 0.6 나왔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뭐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3 나누기 5.0 자 봅시다.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잖아요.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의 답변은 몫은 0.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괴팍하죠. 아주 그냥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아무튼 파이썬 동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나머지는 3.0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번엔 요거예요. 이번에는 그 나누기를 쓸 건데 우항을 잘은 모르겠지만 FLOAT 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날 거고 그 다음에 O 이거 계산하면 인트값 5 나오는 수식 있잖아요. 요거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0.0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저 플롯 5 대신에 5.0 세 글자 적은 거랑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얘는 그렇다 치고 요 밑에 있는 인트 괄호를 닫고는 우리 이미 해본 적 있잖아요. 5.0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우항으로 삼아서 나눗셈을 하면 몫을 구하면 얘는 비록 5.0이 적혀 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3 나누기 5를 해서 몫은 0입니다와 같이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int 형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놓고 본다면 저 플롯이라는 친구도 대충 지금 반대편 대칭되는 그런 친구였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지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건 맞고 그래서 정리하면 자 봐봐요. 지금 맨 위에 거는 좌항도 인트고 우항도 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인트 나눗셈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가 나왔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5.0은 궁극적으로 0.0이 나왔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플롯 나눗셈을 수행을 한 겁니다. 플롯도 형식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좌항은 우리가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걸 했단 말이에요. 얘가 뒤에서 저 3에 대한 이 플롯 형식값 3.0을 구해서 왼손에 다시 쥐고 3.0 나누기 5.0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의 형식은 플롯 형식이 나왔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 봐봐요. int 더하기 int 하면 int 나와요. str 더하기 str 하면 str 나와요. int 더하기 str 하면 둘 다 꺼지라고 했어요. 값의 형식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는 값의 형식이 안 맞는 겁니다. 한쪽은 int고 한쪽은 플롯이에요. 근데 여기서 타입 에러를 뱉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신에 int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이김과 같은 느낌으로 판정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C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 값의 형식과 관련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악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류 내는 게 어쩌면 더 깔끔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치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면 플롯이 우성이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한쪽이 플롯이면 양쪽이 플롯인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트 형식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해서 플롯 연산을 합니다.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형식, 내 손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3 나누기 5.0이랑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 나누기 5.0을 하게 될 거예요. 밑에 거는 반대니까 3 나누기 5를 할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싸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요. 왼쪽 거 한번 쭉 입력해보고 가운데 거 오른쪽 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건 이제 처음 보는 친구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이썬쟁이들 중에서도. 자, 이거 뭐 Alt P 하면 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VAL에 3을 넣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타입 괄호 열고 VAL 괄호 닫고 하면 자, 이거 엔터 치면 지금 처음으로 쳐보는 거잖아요. 일단 얘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오나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엔터 치면 우리한테
class int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클래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강의실을 클래스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저 친구, 저 5글자 단어에 대한 의미는 아마도 여러분 2학년 때 뭐 객체지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의 과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 수업에서 다시 구경하기로 하고 일단은 봐봐요. 일단 타입이라는 단어는 우리 본 적 있죠? 지난주에 소개한 적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가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클래스 5글자도 우리 수업에서 얘가 등장하면 그냥 클래스를 타입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 int 형식입니다 라고 지금 답변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Alt P 한 다음에 이번엔 VAR 곱하기 5하고 그걸 타입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엔터 치면 우리한테 int 형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곱셈 하면 3 곱하기 5니까 15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 하면 봐봐요. 얘는 3 곱하기 5.0입니다. int 곱하기 플롯이니까 아마도 15.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마지막에 엔터 치면 어쩌면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저 괄호 안에 있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입 3 하면 당연히 int 형식이죠. 3 한 글자 하면 당연히 str 형식이죠.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더 가봅시다. VAL은 3.0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 플롯이고 그 다음에 플롯 곱하기 int에도 플롯이고 플롯 곱하기 플롯 해도 당연히 플롯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VAL이 3.0 세 글자입니다. 와 같이 담아놓고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VAL의 형식이 뭐냐는 결국 3.0 세 글자짜리의 형식이 뭐냐로 물어보는 거고 아까 본 것처럼 그치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str 곱하기 int하고 엔터 치면 얘는 어떨까요? 3.0 곱하기 5 얘는 엔터 치면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str 형식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VAL은 3.0 세 글자예요. VAL 곱하기 5 하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str 더하기 int는 둘 다 꺼지라고 했는데 파이썬 동네에선 str 곱하기 int는 해줘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저 3.0을 5번 연거푸 적어줍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느려뜨려 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4번, 그래서 뭐 2번도 가능하고 곱하기 1 하면 1번도 가능하고 곱하기 0 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0을 0번 적어줘 하면 당연히 0번 적어줍니다. 따라서 0글자짜리가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싸하죠. 뭐 해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얘네 전부 다 지금 값의 형식은 str 형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3.0을 5.0번 적어줘.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엔터 치면 얘는 이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요. 그래서 cannot multiply sequence by 그러니까 그 연거푸 적어주는 걸 거부한 거예요. 할 수 없대요. 플롯 형식 값이 들어왔을 땐 안 된답니다. 소수점 안 달린 int 형식 값만 나는 받겠다. 그러니까 입구 컷을 당했다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진짜 지들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5번은 해줘요. 5.000000번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우리 돈 안 내고 무료로 쓰는 거니까 쌍욕은 못할 것 같긴 한데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봐봐요, 여러분. VAR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나와요. VAR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자 3.0을 1.5번 적어줘와 같이 요청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3.0 세 글자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2번이랑 1번 사이에 뭔가를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5번이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적어야 돼요? 3.03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아, 당연히 1.5번이면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번은 해줬다 칩시다. 1.00001번은 해줄 겁니까? 와 같이 마치 초딩들이 이제 막 그 클레임 거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신 분들은 아예 그게 소수부가 0이고 자시고 간에 아무튼 값의 형식이 불러지면 다 꺼지라고 할 거임과 같이 강력한 규제를 지금 걸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을 5번 적는 방법,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냥 복부 5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납득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그래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1.0번, 1.5번, 1.11번 다른 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아예 형식 측면에서 이 국컷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엔터 칠 때마다 맨 처음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뭔가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순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직관에 따라서 원래 거를 납득했으면 다음 거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게 그렇게 약간 연역적으로 내지는 살짝 수학 베이스로, 논리 베이스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가실 수 있게 이런저런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요상한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르 메시지라든가 살짝 읽어보면 난 이렇게 짤 수도 있지, 그래,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짝 있는 그대로 구경을 해 나가시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시는 게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방금 전 거 잘 모르겠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래에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아무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의 수식을 적을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 이전에 적어본 는는 연산자를 써볼 겁니다. 좌항과 우항이 동등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냐? 3이랑 5랑 같아요? 와 같은 되게 한심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 엔터 치면 얘는 무려 우리한테 false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봐봐요. 인트랑 인트를 양손에 쥐고 땅 했는데 웬걸? 그짓 1호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인트 손에 쥐면 인트 나오고와 같이 뭔가 콩 심은데 콩 남고 막 그런 느낌인데 얘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3이랑 5랑 동등하냐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닌 게 맞으니까 3이랑 5는 다르니까 false라고 말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이 5보다 작냐 물어보면 얘는 작은 게 맞으니까 true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그 파이썬도 알고 있는 이름이죠. true 네 글자 적으면 얘는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true라고 반사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3 엔터 쳤을 때 똑같이 3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참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참 하고 답변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타입 아까 전에 배운 걸 써가지고 요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니를 물어보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정답을 말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친구는 부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었었다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넣는 연산자, 등식, 부등식은 계산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와요. 형식으로 본다면 부울 형식 값이 나온다.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우리가 챙길 수 있고, 자, 살짝 보면 자, 요 지금 두 번째 줄 봅시다. 이 수식에는 지금 이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좌항은 계산하면 항상 3이 나오고 우항은 계산하면 항상 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를 양손에 붙잡고 똑같은 짓을 해서 똑같은 true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요 부등식은 사실상 그 밑에 있는 true 네 글자 적은 거랑 항상 동일한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while문 조건식 적을 때 나는 이거 몇 번째로 조건식을 계산하든 간에 항상 true가 떴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을 반복 실행했으면 좋겠어. 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 3이 5보다 작니?를 매번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내 그 의도 그 자체, 나는 계산하면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원해 할 때는 보통은 요 세 번째 줄 정확히 그 의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요 네 글자를 적어서
우리 2주차 때 그랬던 것처럼 while true 콜론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구성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 얘는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비교를 하는 가장 원대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이 5보다 작은지 알면 굳이 이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입력한 숫자가 5보다 작은지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쳤을 수도 있고 700하고 엔터 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등식,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저항 또는 우항 또는 둘 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적는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양쪽 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양쪽 다 계산하면 똑같은 애들이 나와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패도 당연히 맨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애들이 싸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부등식, 저런 등식은 우리가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원인도 우리가 좀 더 핀포인트로 짚는 게 가능할 거예요. 저 수식엔 이름이 하나도 껴있지 않다 이거예요. 일단은 살짝 밖으로 나와서 방금 살짝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그 수식 구경만 해도 바로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리터럴리 하면은 문자 그대로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터러시 하면 이제 문학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 3 한 글자 수식 적어두면 얘는 계산하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값, 인트 값 3이 나온다 이거예요. 언제 계산하는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3, 5, 그 다음에 true 이 친구도 계산하면 항상 부울 형식 true가 나오는 부울 형식 리터럴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3.0 나오는 float 리터럴,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HI 두 글자 나오는 str 리터럴도 원한다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쟤네들을 통칭해서 리터럴이라 부르고, 따라서 리터럴은 수식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살펴보면 우리 파이썬의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int, float, str, bool을 써본 거예요. int 그냥 숫자, 소수점 안 달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loat은 소수점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소수부가 0인지 뭐 들어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수점을 고려를 하냐, 소수점이 달려있냐만 봐요. 그 다음에 str 형식은 우리가 따옴표로 지금 구분해서 적고 있는 그런 글자들을 str 리터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5글자짜리, 7글자짜리 학교 종이 땡땡땡 걔네들이 다 str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참 거짓을 논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true 또는 false를 다루기 위한 bool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지금 써본 그 친구도 형식입니다. 타입이라는 이름의 형식이 파이썬에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방금 전에 그걸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 그대로 형식이라는 그 엄청나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한 그 개념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상입니다. 뭔 개소리야, 당장 집어쳐, 막 이런 생각 들면 정상이에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예를 들면 자 봐봐요. 3.0 이따 칩시다. 여러분이 이 3.0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int 괄호 열고 3.0 하시면 됩니다. 그럼 3 나오겠죠? 3.0에 대한 str 형식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str 3.0 하면 3.0 세 글자짜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0에 대한 부울 형식 값을 구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가 뜹니다. 그 다음에 3.0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 플롯 형식 값 3.0에 대한 적절한 형식 값은 플롯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이게 플롯이랑 같니?와 같은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항상 리터럴 적어놨으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 막 타입 에러가 막 열심히 떠요. 오류 메시지가 잘 납득이 안 돼요. 나는 지금 x라는 변수에 int 값이 담겨있다라고 상정하고 코드 짰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x라는 이름만 봐서는 여기에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저 타입 괄호 닫고를 써가지고 지금 요 수식 x를 계산한 결과값, 달리 말하면 변수 x에 담겨 있는 값이 무슨 형식 값인지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정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식 같은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0의 형식은 플롯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true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int, float, str, bool도 다 수식인 거예요. 계산하면 저런 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int 엔터 쳐볼게요. int 엔터 치면 int 형식 그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str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type 3.0이 이거랑 같냐 물어본다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의 이름에 어디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다루기 위한 형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는 글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str에 담겨 있겠죠. 플롯에도 담겨 있고 불에도 각각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int가 수식이라면 이 친구에 담겨 있는 값의 형식은 뭐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int의 형식이 뭐냐? 엔터 치면 자 봐봐요. 이거 좀 슬라이드 봐봐요. 파이썬에는 이렇게 형식 4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쟤네 다 형식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nt에는 형식 종류의 값들 중에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타입 형식 값이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int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연히 str 역시나 타입 형식 값이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플롯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타입이라는 친구는 뭐가 담겨 있어?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을까요? 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타입의 타입이 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입의 타입은 뭐냐라 질문하면 방금 설명 여러분이 납득했다라면 엔터 치면 당연히 타입의 타입은 타입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이 직관으로 유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저런 친구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값의 형식을 챙기는 게 프로그래머의 몫인데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숫자 덧셈을 해야 돼요. 근데 오류가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 수식을 계산하면 int 형식 값이 나오는 게 맞아? 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 타입 괄호 닫고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x는 3 한 다음에 타입하고 x 더하기 5.0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 나오냐? 그게 정확히 무슨 값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용자가 고른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값의 형식은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자주 쓰면 좀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어떤 친구의 정확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저렇게 타입 괄호 닫고로 표현하는 걸 민증을 깐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저 사람 지금 외모만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나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나 잘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증 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는 숫자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한국에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어떤 값, 그러니까 어디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정확히 뭔지 내가 정답을 알고 싶을 때 이 타입 괄호 닫고를 쓰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와 같은 느낌으로 x는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다면 플롯으로 바꿔서 다시 담는다라든가 같이 실제 내가 수식 특히나 조건식 같은 거 적을 때 쓰시는 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적당히 테스트하는 용도로 요거 출력해달라 프린트 호출식 이렇게 구성하면 지금 보시는 저런 느낌으로 예쁘게 보여주니까 정답을 인터랙티브에다 보여줄 테니까 그런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3.0 들어있겠죠. 그래서 쟤는 일단 민증을 깐다 정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에는 지금 말한 4가지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 수업에서 추가로 소개를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직접 써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형식과 관련한 얘기는 일단 이 정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만 이전 내용들 조금 빠르게 끌어와 볼게요. 아까 전 슬라이드 복붙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장황하게 말했던 그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쓱가가면서 조건식 적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용물을 어쩔 때 0번, 그러니까 F5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if문 내용물을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하고 어쩔 때는 너비가 27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의 원인이 뭐냐? 그거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커니즘이 뭐냐? 무슨 짓을 하면 그걸 유발할 수 있냐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짝 정리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예시 코드입니다. 메뉴에 적혀 있는 건 아까 봤던 그거죠. 항상 2로 나올 거예요. 항상 3이랑 5랑 쥐고 비교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넘버라는 이름을 하나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넘버에다 적절한 값을 담고 그 이름을 섞어서 부등식을 지금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3개를 뻥튀기를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먼저 할당문 먼저 실행하고 저 부등식 계산할 거잖아요. 그 아래 있는 문장 실행하면서. 근데 그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어디는 3을 담아놨고 적어놨고 어디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갖고 뭔가 적어놨고 어디는 뭔가 제3의 선택지 같은 거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 세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문장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서로 다른 수식이 적혀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변수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거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영역을 꾸밀 때 약간의 시간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담아놓고 나중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수를 쓰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담았다가 바로 꺼내 쓰기 동등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일종의 통제 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요건 지금 사실 별 예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간단한 게임,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숫자가 있고 그거랑 정답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답이 5라고 일단 쳐볼게요. 그러면 손에 쥐고 있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정답은 이거보다 크니까 저 사람한테 그거랑 관련한 힌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그다음에 이게 동등한 경우에는 저 사람 답 맞춘 게 맞으니까 그러면 적절한 축하 메시지를 말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기 흐름으로 일종의 이 게임의 판정과 관련한 코드를 지금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구성을 해놨고 분기 흐름을 구성해놨고 위에 있는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터럴 3을 적어놨어요. 항상 손에 3을 쥐고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실제로 돌려보면 예를 들면 어디 봅시다. 엔터 치고 한번 해볼게요. 자, F5 눌러볼게요. 이 친구 어떻게 판정 나오나 봅시다. up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up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up이라고 말하는 걸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항상 F5 누를 때마다 항상 실행할 때마다 항상 커요, 커다고요 와 같이 똑같은 얘기만 할 거예요. 왜냐? 똑같은 숫자를 손에 쥐고 판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리터럴 3 적고 진행하면 아까 말했던 그 뭐 변수 개념이니 뭐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냈으니 완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저렇게 조건식 자리에 복잡하게 6글자를 적는 것보다 그냥 거기다가 3 한 글자 저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어도 완벽히 이전이랑 똑같이 실행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맨 처음에 3 담아놓고 나중에 3번에 걸쳐서 꺼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꺼내 쓴다고 해서 원래 담겨있던 3이 증발한다든가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항상 똑같은 3을 꺼낼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F5를 누르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이 게임을 언제 플레이하는지랑 상관없이 항상 넘버 자리에는 3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if문 조건식은 항상 좌항에 3을 붙잡고 정답인 5랑 비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리터럴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각각의 조건식 자리, 변수 이름이 적혀있던 자리에 그대로 적어도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겁니다. 이게 게임이냐? 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제 드디어 베리에이션을 챙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요거 이제 우리가 3 엔터 친다면 그러면 up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256 엔터 치면 down이라고 말하겠죠. F5 눌러서 이번에는 5하고 엔터 치면 정답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판정 이렇게 구도 딱 작성을 해놨을 때 저 사람이 이번에 어떤 값을 골랐냐에 따라서 어떤 숫자를 골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젠 좀 게임다워진 겁니다. 물론 이제 정답 한 번 맞추면 그 다음에는 항상 정답만 맞추겠죠. 왜냐 지금 정답이 항상 똑같이 오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래도 조금은 게임다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극단적인 사고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 전 여기 봐요. 변수 개념 필요 없다. 변수 무용론을 지금 주장한 겁니다.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기서 지금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지금 여기는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호출식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변수 이름 넘버 적어놨었던 그 각각 조건식 자리에다가 치환을 해서 적어놓는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랑 원본 변수 개념을 적용한 버전이랑 동등하게 실행될 거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를 들면 봐봐요. 3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 또 깜빡거립니다. 3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up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아무 말 안 하고 이번에 아무 말 안 하고 프로그램 실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 3 그러니까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3이면 up이라고 한번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출력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뭐 5 같은 거 입력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10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5 입력했어요.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지금 의도한 거랑 다르게 3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만 출력하는 걸 희망했는데 셋 다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F5 눌러서 여러분이 적당히 신경 써서 엔터 치면 이번에는 세 메시지 중에 아무것도 안 뜨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변수 개념, 나 넘버라는 이름 안 쓸 거야. 나 변수 필요 없어. 변수 없이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결과 이 세 가지 메시지들 중에 단 하나만을 보여준다는 걸 달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아까랑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함수 호출식 input 괄호 열고 닫고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얼마든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항상 똑같은 숫자 적고 엔터키 친다는 보장이 안 돼요. 못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라면 그러면 up만 출력하거나 down만 출력하거나 good만 출력하거나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보장이 되는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적으려고 하다가도 오타를 내는 인간들인데 닌겐의 세계는 그런데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호출식을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저 사람이 고른 숫자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그런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일단은 저 사람한테 딱 한 번만 원하는 숫자를 물어보고 그거를 일단 키핑해 뒀다가 그 밑에 있는 판정하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아까 담아둔 숫자, 똑같은 숫자를 꺼내서 조건식 계산을 수행하게끔 비교를 하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 개념이 아마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딱 계산한 결과값을 다른 문장, 이 아래에 있는 다른 문장 또는 다른 문장들에서 연거푸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우리는 변수 개념을 그 재료로서 필연적으로 필요 조건으로서 도입을 해서 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방금 나왔던 그 미리 한 번 담아두고 나중에 연거푸 사용한다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요 변수를 내지는 새로운 이름을 데이터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무료 복습입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말아서 구경해 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 할당문은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예요. 는 오른쪽에 뭐 적을까? 우리가 결정합니다. 프로그래머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내 게임은 항상 넘버에 3 담고 작업을 할 거야. 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항상 2배속으로 학교종 노래 부를 거야 하면 는 오른쪽에 리터럴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키보드로 쳐서 표현해 놓은 그 형식, 그 값을 항상 먼저 담아놓고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래머 본인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미리 지정을 해두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는 리터럴 적었던 거예요. 반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여기다가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뭔가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나는 지금 이 문장 실행하는 동안 넘버에 정확히 몇을 담고 다음으로 진행할 건지 모릅니다. 내가 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대신에 나중에 F5 눌러서 내 프로그램을 실행할 지금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프로그래밍 우리가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열심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좀 더 상업적인 인더스트리얼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개발자인 나랑 사용자인 상대방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판을 짜두고 퍼즐 만들어 두고 저 사람한테 풀라고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한다. 사이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두고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치면 내 쪽에서 어떤 숫자를 정하고 싶다. 리터럴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고 나중에 이거 내 게임을 구매할 사용자가 정하게 만들고 싶다라면은 나는 지금 .py 파일 코드를 작성할 때 인풋 호출식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 값은 저 사람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 됐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라면 이제 제3의 선택지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뭔가 수식을 적으면 지금 코드 치고 있는 나도 저게 3일지 9일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 구매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용자도 넘버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진행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어엿한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세 번째 방법으로서 소개하려고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분 남은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이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방금 봤던 그런 느낌으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은 답을 먼저 골라두고 스타트 할 거예요. 다만 답을 고를 때 자 봐봐요.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답을 우리가 직접 리터럴 적어서 골라두면 그러면 매번 F5 누를 때마다 게임 할 때마다 답이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미없는 거잖아요. 일회성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행성입니다. 그러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자, 두 번째 답을 저 사람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 이건 게임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답 골라놓고 본인이 풀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숫자, 주사위 굴력관을 골라두고 그걸 답이라고 정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사용자한테서 이번에 무슨 숫자 할래요? 골라보세요 하고 말한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 하나를 우리 이름에다 담아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개의 숫자, 둘 다 뭔지 몰라요. 그렇긴 한데 이 2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당신이 고른 건 정답보다 커요, 작아요, 힌트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게 둘이 동등하다라면 정답입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를 말할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축하 메시지 말했다면 저 사람 방금 답 맞춘 거예요. 기회가 3번인데 첫 번째 한 번만에 답 맞췄다라면 두 번째 이후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게임 이미 끝난 겁니다. 따라서 답을 맞췄다라면 게임을 끝내버릴 겁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예요. 퇴근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못했다라면 그때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이 한번 도전해 볼 예정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임이랑 비슷한 랜덤이라는 뭔가 덩어리를 수입해 온 다음에 점 찍어 갖고 꺼내서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게임을 끝낸다와 같은 그러한 목표, 요 코드 실행 흐름 자체를 다루기 위한 문장이 파이썬 동네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그것들 중에 그럴싸한 하나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 10분 정도 해갖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설명 슬라이드 5분 컷을 하고 여러분 집에 가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내볼게요. 일단은 함수 정의 게임 해갖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고 주석은 저만 칠게요. 답 정해두기 그 다음에 3번에 걸쳐 그 다음에 고르기 사용자가 수 고른 수 담기 그 다음에 판정 하고 판정할 때 이제 정답이면 게임 끝내버리기 이를 추가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못 맞췄으면 그래서 패배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갔던 그 반복의 3단 콤보 조금 신경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첫 반복 준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번째 거는 그 어떻게 얼마만큼 반복할 거냐는 답이 요거니까 요걸로 가져간다 치고 그 다음에 2번 반복 진행하는 거 판정까지가 2번 반복 진행하는 겁니다. 판정 끝난 다음에 다음 반복 준비 를 이따 해볼 겁니다. 자 주석은 안 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답을 정해두기 그러니까 계산하면 어쩔 때는 1 나오고 어쩔 땐 9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직접 스스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수입해 올 겁니다. 수입산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문부터 적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겁니다. 임포트 한 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RANDOM 엔터 치면 랜덤이라는 친구를 수입을 일단 해놓고 밑에 문장 실행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답 정해두는 문장은 정해서 담아둬야지 밑에서 판정할 때 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할당문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다음에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여기도 뭔가 다양한 기능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뭐 확률과 통계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의 수업에서 나올 법한 다양한 확률 분포 함수들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소문자 R로 시작하는 랜드 인트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함수예요. 괄호 여시면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써먹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얘는 아마도 인수인가 뭔가를 2개를 봤나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 보면 A 이상 B 이하 범위 내에 숫자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균등 분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1 이상 9 이하가 목표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키 쳐서 할당문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주사위 굴려서 답 정해놓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자, 이 답은 당연히 사용자는 모릅니다. 우리가 따로 프린트 해주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은 지금 답에 뭐가 담겼는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수식만 봤을 때도 개발자는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무튼 뭐 잘 나와서 잘 담기겠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단 콤보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저 사람한테 기회를 3번 주고 싶어요. 따라서 첫 반복 준비 처음에는 기회가 3개인 채로 스타트한다. 적나라하게 이전에 적어본 적 있는 라이프는 3 엔터로 스타트할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3단 콤보의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할당문을 적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값들을 어느 자리에 담아놓고 진행할 거냐. 데이터 측면에서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반복 흐름이라는 코드 실행 흐름을 내 목표에 맞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뭐 지금 대충 느낌 오죠?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죠? 지난주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while문 첫 줄 적는 것도 당연히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while life가 남아있는 동안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수 담고 판정하는 거 얘는 조금 이따 적기로 하고 어려운 거니까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그렇게 한 차례 한 턴이 지나가면 우리는 life를 1 까서 다시 담아야 됩니다. life 빼기 1 엔터 치면 3단 콤보의 마지막 부분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부분을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서 여러분은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은 결국은 이번에 이거였다면 다음번에는 무슨 데이터를 붙잡고 똑같은 짓을 할 거냐 를 챙기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데이터 관점에서의 준비를 하기 위해 할당문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3일 때 쭉 돌고 2일 때 돌고 1일 때 돌고 그 다음에 1일 때 돌은 다음에 0이 되면 while문 조건식 계산했을 때 이제부터는 false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물 실행하지 않고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납니다. 그러면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적어둡시다. 자, while문의 다음 문장이에요. 들여쓰기 1단입니다. 그래서 프린트한 다음에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만들면 일단은 저 밑에는 끝나요. 그러면 내용물만 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고른 수 담는 거 얘는 우리 이미 해본 적 있는 겁니다. 인사, 나이차 등등에서. 따라서 얘는 이제 넘버로 갈게요. 넘버는 인트 괄호 열고 인풋 괄호 열고 골라용 이런 느낌으로 엔터 치면 저 사람이 고른 숫자 나는 저 사람이 3 고를지 9 고를지 막 정신 나가고 마이너스 270 고를지 몰라요. 아무튼 아무거나 하나를 고를 겁니다. 뭐 본인 손해죠. 1에서 9 사이 숫자 고르지 않으면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판정하는 코드는 우리는 둘 다 몰라요. 좌항도 우항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 수 없이 우리가 분기 흐름을 넣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큰 게 나올 수 있고 어쩔 때는 작은 게 나올 수 있고 하니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만약에 답보다 크면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건 답보다 허용 이런 느낌으로 적절한 힌트 메시지 출력하는 거를 3배 뻥 튀기 해가지고 그건 답보다 작아용. 그 다음 이거는 뭐 정답입니다. 느낌표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건식을 는 2개 적는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쵸? 우린 답이 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뭐 고를지 몰라요. 하지만 판정하는 코드는 적을 수 있어요. 뭐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자, 정답입니다를 출력했으면 더 이상 뭐 life를 1을 까내 뭐 while문의 조건식을 또 계산해서 뭐 true네 false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저 사람한테 인풋 호출식 계산해서 숫자 또 입력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를 적을 건데 이 문장을 실행하면 이 게임을 더 이상 안 하도록 게임의 실행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문장이 필요해요. 때려치워라 같은 거 Alt F4 같은 문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장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의 이기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중에 그나마 젠틀한 거 하나를 여기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출력했다라면 여기다가 소문자 R로 시작하는 return을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엔터 칠 때마다 적절한 들여쓰기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정답입니다 느낌표 출력하는 문장 뒤에서 엔터키를 쳤다면 이 문장의 다음 문장을 적으려니 하고 들여쓰기를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어떻게 바뀌냐? 얘는 들여쓰기를 한 단을 빼줍니다. 왜냐? 아마도 저 사람은 엔터키 친 다음에 이 if문의 return문의 다음 문장을 적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단 빼서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적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단 한번 그래요 보여드리긴 해야겠죠.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아 그래, 이거 아직 하나가 남았죠. 여기까지 다 됐고, 다 됐으면 이제 궁극적으로 저게 게임 한 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나 지금 F5 누르자마자 게임 한 판 해보고 싶어.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적는. 마지막 문장 하나 추가해두면 이제 F5 누르자마자 게임 한 판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잘 짰을까요? 골라용. 자, 뭐 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3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보다 커용. 그러면 1 또는 50% 확률입니다. 자, 과연 저는 동전을 잘 던질 수 있을까? 2에 엔터 쳐볼게요. 아쉽게도 그렇긴 하지만 정답을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출력하고 우리 게임 한 판이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꺽쇠 3개가 다시 떴어요. 자,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골라용 3 엔터 치면 이번에는 1, 2가 답이 아니라 4, 5, 6, 7, 8, 9가 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7 한번 해볼게요. 그건 답보다 커요. 그러면 4, 5, 6 중에 하나잖아요. 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 3번 제가 입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치.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3번이 아니라 2번 만에 답을 맞췄을 때는 저한테 3번째로 물어본다거나 그런 자잘한 거 완전 필요 없는 짓 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게임이 강제 종료돼 버리는 걸 여러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막 뭐 적절한 패배 메시지 한번 봤잖아요. 지금은 진짜로 우리가 똑같은 코드 짜고 저장하고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답이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변수 답에 서로 다른 인트 값이 담겨 있는 채로 문장들을 한 바퀴 실행하고 있다라는 게 체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드디어 개발자인 우리도 패배할 수 있는 게임, 청출어람이죠, 그렇죠? 만든 나도 못 깨는 게임을 여러분이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함수 출식 계산 결과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의 완벽한 랜덤은 아니에요. 컴퓨터 동네에서 완벽한 랜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주사위시는 존재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시점 26학번 친구들 1학년 1학기 시점에는 지혜가 진짜로 주사위 굴리는 거다라 생각하고 그냥 쓰셔도 거의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배운 다음에 다른 거 써보셔도 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린 드디어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다루기 위한 제3의 방법을 습득한 거예요. 우리의 프로그램 짜서 저 사람한테 팔아치우는 거를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값을 뒤에서 몰래 세팅해 두고 싶다?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코드 치고 있는 나는 모르고 나중에 저 사람이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인풋 호출식을 미리 적어두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지금 게임 만드는 나도 모르고 플레이하는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수입해 온 다음에 임포트해 온 다음에 random.wendInt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게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여러분이 세팅합니다. 예를 들면 중력, 가속도, 상수라든가 그런 건 여러분이 세팅해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용자가 고르는 숫자들 몇 개가 막 튀어나올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언제 누를 거냐 말 거냐 그런 짜잘한 것부터 해서 다양한 걸 사용자가 고를 거예요. 그다음에 몇몇은 중간중간 주사위로 고를 겁니다. 장애물이 언제 떨어질 거냐, 지금으로부터 몇 초 뒤에 떨어질 거냐와 같은 것도 주사위 굴려가고 정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카테고리의 값들이 합체가 돼가지고 우리 게임 속 세상이 뭔가 굴러가는 느낌, 뭔가 그런 있잖아요. 드라마가 창출되는, 어쩔 때는 되게 어렵게 해서 클리어가 되고 어쩔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간단하게 패배를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클리어가 돼버리고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우리 실습 초반에 슬쩍 구경했던 형식 얘기랑 엮어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 측면에서 훨씬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가져가는 폭이 훨씬 더 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연습하기 위한 과제가 현재 출시돼 있고 요거는 영상으로 봅시다. 3주 뒤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최종 목표는 없고 느낀 점 살짝 적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영상 올려드리고 톡방에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출석 못 찍었다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